네, 저는 그 세포 소기관인 선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선모를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선모에 관련된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생기는 그런 유전 질환에서 보면 포토리셉터 디제너레이션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포토리셉터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헤리디터리 포토리셉터 디제너레이션에 과연 스몰 몰리큘 드럭 디벨롭먼트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모는 다 아시겠지만 세포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선모막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안에 이제 이렇게 엑소님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근데 포토리셉터에 있는 커넥팅 실리엄도 정말 잘라보면 이런 엑소님 구조가 있고, 포토리셉터에 거기 이제 포톤 센싱에 관련된 아우터 세그먼트는 어떻게 보면 이 실리아 팁이 계속 변형돼서 세포 분화 과정 중에 계속 자라나서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포토리셉터 셀 자체는 인비트로에서 컬처하거나 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냥 대리 마크로 이렇게 일반적인 실리아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실리아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모터 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기나 아니면 뭐 에펜디멀 셀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커넥팅 실리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팩토리 리셉터 뉴론에도 실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스페셜라이즈된 셀 타입 말고 그냥 대부분의 조직에 있는 세포들에서 유비퀴터스하게 나타나는 이런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예전 텍스트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뭐 그 진화의 흔적 기관, 베스티지얼 오르가넬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연구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실리아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커넥팅 실리엄을 스터디하는 한 인비트로 모델로서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좀 유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프라이머리 실리아의 하는 역할은 셀 시그널 트랜스덕션, 특히 해지옥이나 이런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시그널링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키드니 시스트에서는 얘가 메카노 센싱 기능을 합니다. 키드니에 제대로 플로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센싱하는 그런 역할로 이 실리아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실리아가 제네틱 디펙트에서 이제 고장이 나면 나타나는 피노타입들, 좀 커먼한 피노타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 시터스 인버스스는 아주 엠브리닝 얼리 스테이지에 지금 모터 실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발이 축결정이 망가지는 이런 증상이나 아니면 그 렁의 인펙션 같은 것들은 이제 모터 실리아 디펙트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어노스미아나 아니면 레티널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흔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다 이제 프라이머리 실리아의 디펙트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인 멀포메이션, 주버트 신드롬 같은 게에서 나타나는 브레인 멀포메이션은 아마 해쪽 패스웨이나 윈트 패스웨이가 잘못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베시티도 뭐 사람들이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뉴런의 엑소덴드라이트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작용하는데, 특히나 피딩 비헤비어 관련된 그런 뉴런들에서 이제 실리아가 고장났을 때 문제가 생겨서 오비시티, 피딩 디펙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 뭐 폴리덱틸리 같은 키드니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카노 센싱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걔가 고장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네틱 디펙트로 인해서 실리아의 구조나 혹은 기능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적 질환을 이제 통칭해서 실로패티라고 부르고 있는데, 꽤 리스트가 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더 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있는 유전적인 질환들을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로커스 헤테로지네이티라고 한 유전 질환으로 이제 진단이 됐지만 관련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뭐 예를 들면 발델비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다른 유전자인데 걔들이 고장났을 때 유사한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그런 로커스 헤테로지네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랩에서 스터디한 주버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도 뭐 원인 유전자가 거의 20개 가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점은 피노티픽 헤테로지니티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세프9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피노타입이 어떤 환자에서는 주버트 신드롬으로 나타나고, 어떤 환자에서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서 레티널 디제너레이션 나타나기도 하고, 꽤 다른 피노타입이 하나의 동일한 유전자의 뮤테이션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런 실리오패티에 대한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 테라피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유전자 뮤테이션에 대한 생긴 디저저이기 때문에 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가장 좋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 테라피나 아니면 스템셀 테라피 같은 게 좀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걸 적용하려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레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실로패틱 피노타입들은 사실 스템셀 테라피나 진 테라피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뭐 CNS의 진 딜리버리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셀에 골고루 다 진이 딜리버리 돼야 될 것이며, 또 키드니 이런 디펙트에 어떻게 뭐 스템셀 테라피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스몰 몰리큘 드럭을 개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 환자들 트리트먼트한테, 아니면 뭐 이런 진 테라피나 스템셀 테라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디지즈가 프로그레션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드럭을, 스몰 몰리큘 드럭을 개발하는 스트래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실리아패티에서 고장나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유전자들인가 보면 정말 대부분 다 이 실리아 밑부분에 있는 트랜지션 존이라는 이 스트럭처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에 고장나면 실리아로 들어가는 이 트랜지션 존이라는 스트럭처가 하는 역할이 실리아로 가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 트래피킹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단백질을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로놉신이나 옵신 같은 거는 아우터 세그먼트로 가야 되고 딴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막아야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존이라는 스트럭처가 망가지면 이제 실리아가 고장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다 이제 그 실로패티 원인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유전자 대부분 다 이제 리세시브 디지즈고 실제로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단백질 측면에서 거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세프9이라는 유전자가 저희 스터디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 유전자이긴 한데, 이 세프9은 290kD를 테니까 꽤 큰 단백질입니다. 이 큰 구조적인 단백질,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이런 스트럭처럴 컴포넌트로서 이런 프로테인 컴플렉스 어셈블리를 도와주는데, 이런 큰 단백질이 빠졌는데 이렇게 작은 스몰 몰리큘이 과연 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스트럭처럴 프로테인 인코드하는 유전자에 대한 지네틱 디펙트를 스몰 몰리큘로 트리트먼트 한다는 것은 뭐 거의 시도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노티픽 헤테로지네이티가 유독 많은 게 실리아패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한 패밀리입니다. 심지어 한 패밀리에서조차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레어한 널리이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위치에 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같은 유전자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 뮤테이션이 생겼는데, 어떤 환자는 레티널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환자는 같은 패밀리인데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대체 그럼 왜 이럴까? 그냥 흔히 뭐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드럭으로 타겟하면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투나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피노타입인데,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종류의 환자의 피노타입이 나타난다면 뭔가 얘랑 인터랙션하는 이런 몰레큘들을 우리가 스몰 몰레큘로 타겟하면 얘의 로스 오브 펑션을 어느 정도 컴펜세이트 해가지고 피노타입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디펙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헤테로지네이티라는 그런 단서를 해서 아마 스몰 몰레큘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운드 라이브러리 스크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인비트로 모델이니까 꼭 포토 리셉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필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셀 라인이 그냥 레티널 피그멘티드 앱테리얼 셀을 이제 텔로모레이즈, 임몰탈라이즈 시키는 건데, 이 셀을 많이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실리오제네시스를 컨트롤하기 쉬워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실험 상황에서는 여기 실리아 마커고의 세포액입니다. 그냥 뭐 10% 미만의 세포에서 실리아가 만들어지는데 실험 살베이션 하면 실리아가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쉽게 인덕션 할 수 있는 이 모델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리오제네시스 문제를 일단 일으키고 그 다음 그걸 레스큐 할 수 있는 약물을 스크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아를 뭐 이뮤노세잉 하는 것도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실리아로 가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에다가 지역비를 달아가지고 실리아를 쉽게 마킹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셀 베이스드 컴파운드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지금 현재 그 세브란스 안과 병원에 있는 김용준 선생이 저희 랩에서 그 PhD 과정을 할 때 이제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일단은 이 RP 셀에다가 실리오제네시스 디펙트를 나타내는 유전자 뮤테이션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뭐 CRISPR-Cas9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하고 유사한 유전자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오제네시스가 문제가 생기고 그걸 레스큐할 수 있는 컴파운드를 찾자는 게 저희들의 스트레이터지였습니다.
여기 셉2나인 유전자를 이제 딜리션 시켰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으로 셀 라인에서 딜리션 시키면 아주 깨끗하게 셉2나인이가 이제 발현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단백질도 이제 디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셉2나인 유전자를 고정냈을 때 실리아 형성이 안 되는지를 봤더니만 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셀에서는 실리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리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마크를 통해서 컨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셉2나인 유전자를 엑소지너스하게 그 셀에 넣어주면 실리오제네시스가 다시 레스큐 되는 걸로 봐서 아,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휴먼 IPS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하이트루프 스크리닝은 굉장히 이제 좀 호모지니어스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IPS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이제 스크린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약간 걱정했던 게 항상 이게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지노타이핑 해보면 널 셀인데 일부의 세포에서는 항상 실리아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컨테미네이션인 줄 알고 계속 서브 클로닝 해도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뮤노스테링 해보니까 실리아가 있긴 있는데 완전 정상이 실리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엑소님은 있는데 여기 보신 거 스모 제피가 제대로 트래피킹 되지 않는 이런 셀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피노타입 헤테로지네이트인데 똑같은 지노타입인데 어떤 셀에서는 어느 정도 실리아가 자라고 나머지 셀들은 자라지 않는 뭐 이런 현상도 이제 저희들이 관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처음에는 이제 좀 스몰 스케일로 그 3,000개도 안 되는 대부분 이제 컴퍼니에서 하는 건 뭐 10,000개, 100,000개 이 정도 스케일이어서 저희는 그 정도는 처음부터 하는 좀 힘드니까 운이 좋게 이제 작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hit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를 쭉 다른 컴파운드를 넣고 이 셀을 깔아준 다음에 실리아가 다시 생기는 셀들을 이제 쭉 카운팅 해봤더니만 이제 실제로 이제 몇 개의 컴파운드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일 이제 저희들이 주목한 게 이 플라보노이드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 플라보노이드가 발견됐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뭐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파운드들은 이미 뭐 특허도 다 만료되고 해서 이걸 드러그를 개발했을 때 이제 뭐 최소한 경제적인 가치는 높지 않은 컴파운드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이 컴파운드를 따라간 이유가 그냥 하나만 나왔으면 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맞았겠는 하는데 이런 4개나 되는 다른 플라보노이드가 다 스크린 히트로 나온 걸로 봐서 이 플라보노이드가 정말 좋은 히트구나. 그리고 사실 이 플라보노이드는 뭐 천년물 하는 분들이 막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스터디에서 플레오트로픽한 이펙트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주 뭐 새로운 그런 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희들이 이걸 팔로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플라보노이드 중에 누가 제일 이제 도스 리스폰스가 좋은지 이제 콘센트레이션을 쭉 봤더니만 이 유파틸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효과가 좋아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팔로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그렇다면 과연 와일드 타입에서도 이 실리아를 증가시키는 정상적인 세포에도 뭐 촉진한 효과가 있을까 봤더니만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뭐 저희들은 고무적인 게 꼭 환자만 아니라 정상인한테도 이 실리아 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뭐 조금 기뻐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여기 있는 이 다른 유전자들은 다른 실리오패티 유전자들입니다. 다른 실리오패티 유전자를 낙다운했을 때 줄어드는 실리아는 얘가 레스큐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큐 이펙트는 셉2나인 뮤테이션만을 레스큐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세포에서 실리아로 가는 그런 트래피킹을 좀 더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뮤탄트 셀에서는 이 스모 GFP라는 실리아로 가야 되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잘 못 갔는데 봤더니 유파틸린을 초래했더니만 아주 유의성 있게 이 트래피킹이 증가하는, 그래서 유파틸린이 정말 아주 스페시픽하게 실리아로 가는 단백질 트래피킹을 증가시키는구나. 뭐 유파틸린이 프로트로픽한 이펙트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보고 아 어느 정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에서 정말 얘가 효과가 있을지 RD16이라는 마우스 모델이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셉2나인의 인프레임 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로스 오브 펑션이 아니고 파셜 로스 오브 펑션 그런 모델입니다. 이 마우스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뭐 19일만 돼도 벌써 포토 리셉터가 많이 사면이 일어나서 이때 보면 이제 뭐 거의 로드콘 리스폰스가 다 사라지는 그런 마우스 모델입니다. 이 마우스가 우리 이제 좋은 우리 드럭으로 이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톡시스티를 살펴봤습니다. 유파틸린을 이제 니오네이트부터 계속 이제 매일 인젝션 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뭐 40mg/kg까지 굉장히 하이도스로 찔러도 그로스에 영향을 최소한 안 주는 걸로 봐서 유파틸린은 역시 뭐 천연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물답게 독성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하이도스에서 저희들이 인젝션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햇은 이제
그 정상 컨트롤이고 여기 호모자이고트에서 쓴 그 콘 로드 리스폰스가 다 사라지는데 이 유파틸린을 생후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인젝션 했더니면 이게 유파틸린 그룹에서만 리스폰스가 어느 정도 살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브큐 인젝션 했고 페리오큘러 인젝션 했더니만 리스폰스가 더 좋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인트라비트럴 인젝션 했는데 그건 했더니만 뭐 레티나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리스폰스가 살아나는 건 유파틸린이 인비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셀을 그 스캐닝해 봤더니만 여기 이게 그 아우터 뉴클리어 레이어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티크니스는 많이 줄어드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로드 리스폰스는 전혀 레스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파틸린은 특이하게도 콘 리스폰스나 콘의 서바이벌은 촉진하지만 로드의 서바이벌에는 영향을 못 줘서 로드는 다 사망했지만 그래도 이 콘셀은 어느 정도 정상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콘하고 로드하고 몰폴로지가 좀 다른데 로드로 가는 그 트래피킹이 좀 더 내려한 걸 통과하다 보니까 좀 더 뭐 잼이 많이 걸려서 좀 더 톡식하고 유파틸린이 그것까지는 레스큐 못하지만 콘에서 아우터 세그먼트로 가는 트래피킹은 어느 정도 이제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을 찾아야 되는데 뭐 저희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죠. 뭐 트라이얼 앤 에러가 이 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파틸린이 어떤 타겟을 통해서 이걸 레스큐할까? 처음에는 이제 언바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언바이스 스터디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찾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 로스 오브 펑션을 레스큐하려면 뭔가 얘랑 인터랙션하는 이 중에 누군가가 아닐까. 그리고 당연히 얘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하는 MPHP5라는 다른 이제 단백질이 얘가 혹시 그 타겟이 아닐까 봤는데 기존의 논문에 이미 이 유파틸린 이 계열의 몰레큘이 칼모듈린하고 인트랙션 한다는 논문이 예전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MPHP5가 칼슘 인디펜던트하게 칼모듈린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보면 아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유파틸린을 치면 이 MPH5 그러니까 셉2나인의 바인딩 파트너인 MPHP5가 칼모듈린이라는 이런 그 스몰 단백질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변형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한 게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 존이 만들어질 때 이 셉2나이랑 MPHP5가 지지대처럼 제일 먼저 가서 여기서 어셈블리 된 다음에 얘가 트랜지션 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MPHP5는 칼모듈린과 인터랙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셉2나이가 뮤테이션이 생기면 MPHP5 리크루트먼트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파틸린을 쳤더니만 이 줄어들었던 MPH5 리크루트먼트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MPH5가 이 칼모듈린과 인터랙션 하지 않으면 이 오히려 더 트래피킹이 더 잘 돼가지고 이 셉2나인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린 결론은 어쨌거나 스몰 몰리큘로 제네틱 디지즈만 트리트먼트 할 수 있다. 그게 뭐 어떤 단백질이든지 간에 물론 이제 단서는 그 유전 질환이 피노티픽 헤테로지니티가 굉장히 클 경우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네틱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단백질이 드러그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파틸린이 그 동아지약에서 만든 스트레인이라는 이 약물의 뭐 위정약의 그 주요 성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동아지약 연락해가지고 이 스트레인의 원료 물질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파틸린이 유효 성분이지만 이게 그냥 그 추출물 형태로 그냥 정제를 했지 이게 싱글 컴파운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온 추출물을 가지고 했더니만 이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유파틸린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꽤 높은 도즈로 들어가야지 그냥 믹처 상태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마 메디컬 케미스트리로 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제약에서 보내준 게 DA6034라고 이게 저만액으로 이제 지금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구조가 비슷하다고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특별한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맞아들어야지 MPHP5와 칼모듈린 인터랙션을 얘가 모듈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임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컨셉 측면에서는 제네틱 디지즈도 이제 스몰 모리큘 드럭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는 김영준 선생이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아마 한 10년 된 사진에 현재의 몰폴로지하고는 상당히 차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제가 못 봐가지고 이게 뭐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실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그
권호정 교수님이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고경 교수님 랩에서 그 마우스 ERG 스터디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